이번 강의에서는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와 소스 팔로워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 구할 때랑 똑같은 과정으로 커먼 게이트랑 소스 팔로워에서 구한다.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먼 게이트랑 소스 팔로워 구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억 안 나실까봐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리뷰할 겸 이렇게 제가 구조를 갖다 놨는데요. 왼쪽이 커먼 게이트죠. 그래서 CG고요. 오른쪽은 여러분 소스 팔로워고요. 소스 팔로워는 제가 SF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커먼 게이트는 게이트가 커먼리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거죠. 얘는 그라운드로 볼 수 있죠. AC 그라운드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DC 바이어스로. 그래서 얘를 켜놓는 거고요. Vin이 들어가서 VGS가 바뀌고요. Vout이 이 VGS 바뀌는 커런트 변화에 의해서 RD에서 잡혀가지고 Vout이 바뀌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앰플리파이어가 일어나는 거고, 게인은 여러분 GMRD였고요. 그쵸? 이쪽으로 보이는 인풋 레지스턴스가 1/, GM이었고, 여기는 여러분 RD가 아웃풋 레지스턴스로 보이는 거죠. 혹은 여러분 밑으로 더 있으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anyway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이렇게 게인, Rin, Rout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커먼 소스 팔로워는요. 커먼 소스 팔로워는 우리가 프리퀀시를 고려하지 않고 로우 프리퀀시에서 게이트로 인풋이 들어가서 소스로 잡혔을 때 게인을 한번 구해보면, 게인은 어떻게 됐었어요? 다름 아닌 1/, GM 더하기 RL 분의 RL 이렇게 됐었더라. 그쵸? 자,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GM이고,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니까, 무한대의 임피던스로 볼티지를 쑥쑥 다 빨아들여서 내가 작은 출력 저항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스테이지에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얘는 버퍼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 프리퀀시가 바뀔 때 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requency response of common gate stage. 자, 그래서 여러분 common gate stage에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알아보려면 당연히 캡이 어디 있는지 캡을 먼저 특정하고요, 스페시파이 하고, 그래서 그 캡들이 각각 frequency response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커먼 소스에서 했듯이 마찬가지로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커플링 캡, 인풋에 다는 커플링 캡 있잖아요. DC 바이어스 분리해주고 오직 AC 시그널만 넘겨주는 커플링 캡과 바이패스 캡, 걔네들은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하는데 인클루드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트랜지스터 캡들이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커먼 게이트도 바이패스 캡은 없지만요. 왜냐면 디자인을 안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풋 단에 커플링 캡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커플링 캡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커플링 캡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제가 기존에 봤던 여러분 CS 스테이지에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커플링 캡의 역할을 봤었는데, 이거 볼 때 어떻게 했었어요? 일단은 인투이티브하게 뭐야? 내가 여기 AC 시그널을 넘겨주기 위해서 다는 거고, 캡이 크면 클수록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도 잘 넘어가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프리퀀시, 여러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frequency of interes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앰프에 인가해야 할 프리퀀시 중에 가장 낮은 프리퀀시 영역까지 이걸 타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틀렉이죠. 그게 크리티컬한 거잖아요. 그래서 CI가 충분히 커야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을 넘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캡은 어때요? 캡은 여러분 프리퀀시가 크면 클수록 잘 넘어가는데, 얘가 자칫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중에서 낮은 프리퀀시가 일로 잘 못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CI는 하이 프리퀀시는 걱정이 없어요.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얘가 거의 쇼트라서 이게 잘 넘어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로우 프리퀀시에서 얘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I를 충분히 키워서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프리퀀시가 다 넘어가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CI가 어디서 크리티컬한 롤을 갖는다? 로우 프리퀀시에서 얘가 분명히 롤오프가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프리퀀시 축이고요. 게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분명히 CI가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인투이티브하게 한 거고, 우리가 양적으로 실제로 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으로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원래 여기 제가 R previous라고 써볼게요. 이게 뭐예요? previous 스테이지에 있는 어떤 아웃풋 레지스턴스예요. 자, 그거까지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R previous의 역할이 그렇게 여러분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 R1, R2가 굉장히 큰 저항이고, R previous는 여러분 나름 여기서 신경 써서 최소화했을 거 아니에요. 출력 저항을. 그쵸? 아웃풋 레지스턴스 최소화했을 거니까 R1, R2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R previous를 고려하지 않고 이 커플링 캡에 혹은 커플링 캡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넣더라도 여러분 넣는 거 보시더라도 어때요? R previous가 R1, R2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얘 날려가지고 그렇게 큰 역할은 없을 것 같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아니 교수님 근데 이쪽으로 C 보이는 건요?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왜냐면 CGS, CGD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캡이 작아서 어때요? 오직 하이 프리퀀시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캡이 작으면요 여러분 어때요? 캡이 작으면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그쵸? 캡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하이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 반응하는 애예요. 그쵸? 캡은요 여러분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 반응하는 애예요. 거기 반응해서 얘가 이제 힘을 발휘하는 애인데 캡이 굉장히 작으면 안 그래도 하이 프리퀀시에서만 얘가 보이는 건데 캡이 굉장히 작으면 어때요? 더더욱이 하이 프리퀀시에서만 보이겠죠. 지금 우리가 얘를 이렇게 회로를 구성할 때는 언제?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기 위해서 제가 CI를 살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캡은 왜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 코너에서 이쪽 코너에서 리스폰스를 보기 위해서 오직 커플링 캡의 역할만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바탕을 여러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도 커플링 캡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러분. 왜냐면 어떤 한 앰플리파이어와 다른 앰플리파이어 DC 바이어스를 분리한 다음에 오직 AC 시그널만 넘기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중에 스케매틱을 보셨는데 앰플리파이어가 두 단 있고 가운데 이렇게 캡 들어가 있다. 그럼 뭐예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DC 바이어스를 따로 잡고 오직 AC만 넘기려고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캡은 상당히 커야지 로우 프리퀀시도 잘 넘어가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에서 커플링 캡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R 프리비어스를 제가 여기 똑같이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R 프리비어스가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 잘 효과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요 뒷단에 있는 R1, R2가 굉장히 R 프리비어스에 비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요 커먼 게이트 이쪽은요 여러분 일로 보이는 GM 있잖아요. 1오버 GM이 굉장히 작은 저항이에요. 인풋 저항 굉장히 작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무시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시작하시기 전에도 여러분이 굳이 식을 분석하지 않고 식을 세운 다음에 보지 않으셔도 어때요? 1오버 GM이라는 저항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R 프리비어스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게 약간 느낌이 오시죠. 또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이 구조 자체에서 오는 또 특이성 때문에 이 R 프리비어스는 커먼 스테이지랑은 다르게 커먼 게이트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성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당연히 얘도 어때요? 얘도 당연히 로우 프리퀀시에서 롤오프가 생기는 그거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충분히 커야 제가 프리퀀시 오브 인터레스트가 넘어가니까 얘를 분명히 충분히 크게 해서 로우 프리퀀시를 우리가 원하는 영역까지 분명히 넘어가도록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이하 프리퀀시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팍 깎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리퀀시 롤오프를 결정할 거다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서. 근데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거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V인분의 VX, V인분의 Vout V인분의 Vout을 구하면 되는데 V인분의 VX, VX분의 Vout 이렇게 나눠서 구하시는 게 일반적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 캡 없는 거는 여러분 요거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캡까지 넣어서 우리 S 도메인에서 해보시면 되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도메인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1오버 SC로 생각해 주시고 임피던스 생각해 주시고 그냥 요 V분의 VX가 어떻게 됩니까? V분의 VX는 여러분 이렇게 끄는 겁니다. V분의 VX는 요거 두 개 볼티지 디바이딩인 거죠. 그래서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볼티지 디바이딩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게인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게인은 GMRD니까 여러분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요. 이거 정리는 여러분 다름 아닌 산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니까 밑에 1차식이고 위에도 1차식이니까 폴 하나 제로 하나죠. 그쵸? 밑에 폴 하나 위에 제로 하나인데 제로는 여러분 요렇게 딱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제로가 분자에 있는 형태가 아니고 요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면 어떻다 그랬어요? 저 밑에서부터 요런 형태면 저 밑에서부터 프리퀀시 저 밑에서부터 20dB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폴에서 지금 폴 하나 있잖아요. 여기도 폴 하나 이렇게 꺾이는 이 영역을 담당하는 게 요거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보드 플랫, 어심토틱 제가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생겼네요. 안 그려봐도.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 이 RS는요 굉장히 크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크게 구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떻게 크게 구현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얘가 사실은 뭐 여기다가 커런트 소스를 단다든가 커런트 미러로 이제 커런트 소스를 단다거나 커런트 미러로 얘를 구현하면 이쪽으로 R5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RS는 굉장히 큰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해도 괜찮고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요 RS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도 0이고 그쵸? 얘도 0이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RS가 굉장히 클 때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럼 여러분 이 텀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이 텀 요거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V인분의 Vout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가 기존에 보셨던 미드밴드 게인이 될 거예요. 그쵸? 기존에 보셨던 그 게인이랑 똑같잖아요. 1 over GM. 그래서 그거고요. 근데 이제 1 over GM 원래 여러분이 보셨던 게인은 이건데 previous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요거 더해진 겁니다. 요 자리에. 그쵸? 자, 그거고요. 얘는 뭐예요? 원래 제로가 0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20dB 증가해서 달려오다가 여기서 폴이 생겨서 이 폴 때문에 여기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딱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CI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죠. CI가 굉장히 커야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프리퀀시를 전부 다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 프리퀀시도 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영역의 프리퀀시도 제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CI를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플링 캡의 영향을 보실 수도 있고요. R previous 무시 가능합니까? GM이 곱해지는데, 그쵸? GM이 곱해지는 GM R previous는 굉장히 GM까지 곱해져서 커지는 밸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1보다는 분명히 많이 클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보다 많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R previous가 일반적으로 많이 크진 않습니다. 1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R previous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다르게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는 R previous가 이래저래 문제가 돼서 프리퀀시 리스폰스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굳이 이렇게 식으로 다 안 하셔도 어때요?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자체가 뭐예요? 얘 자체가 굉장히 R 인이 굉장히 작잖아요. 혹은 여러분 지금 Z 인인데 걔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 인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으니까 앞단의 영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보고 이게 사실은 이 앞에 이 인풋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앞단에 있는 아웃풋 레지스턴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프리퀀시 리스폰스에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커플링 캡으로 인한 우리 요 앞단에 생기는 이런 리스폰스를 보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앞으로 가시면 여러분 이게 C 다음에 R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요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분명히 요렇게 생기는 어떤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가질 텐데 이게 왜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로 나온 다음에 폴 나오는 거면 제로가 나온 다음에 폴 이렇게 이렇게 구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제로가 나온 다음에 폴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얘가 딱 바틀렉이 될 수도 있지 않아? 그거는 여러분 CI를 굉장히 작게 하면 그렇게 될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CI를 굉장히 크게 해서 로우 프리퀀시를 넘기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CI를 굉장히 작게 하면요 이거 지금 패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게인이 아예 미드밴드 게인부터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CI가 크면 요렇게 나올 것이 CI가 크면 이렇게 나오고 CI가 이쪽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할 것이 CI가 커버리면요 로우 프리퀀시든 하이 프리퀀시든 다 안 넘어가니까 게인이 그냥 이렇게 깔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앰플리파이어 설계했더니 뭔가 게인이 그냥 계속 안 나와. 게인이 막 1 이하로 그냥 계속 나와. V인이 Vout이 V인보다 큰 게 우리의 의도인데 V인 대비 계속 작게만 나오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깎이는 건 또 깎여. 이런 촌철적 난국. 이거 이유가 뭘까요? CI를 충분히 크게 확보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다라는 걸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해 놓으시고 우리가 프리퀀시를 점점 이제 높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 캡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이 이유는 제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트랜지스터 캡은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달지 않고 unavoid하게 우리가 피할 수 없게 생기는 약간 작은 캡들이에요. 우리가 CI나 바이패스 캡에 비해서 일부러 달아주는 캡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자, 이게 지금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어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회로라면 얘를 이제 좀 미드 프리퀀시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CI가 충분히 크다면 CI는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는 그 이상 프리퀀시는 다 넘기도록 디자인이 됐을 거니까 얘를 그냥 쇼트로 바꿔도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미드 프리퀀시 쪽에서는 얘를 쇼트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프리퀀시가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캡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큼 하이 프리퀀시를 잘 통과하는 애예요. 근데 캡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이 프리퀀시만 잘 통과하는 놈으로 바뀌어요. 예, 캡이 작으면 작을수록 캡이 크면 굉장히 얘가 로우 프리퀀시까지도 잘 통과시키고 로우 프리퀀시에도 뭔가 나타나서 걔를 고려해줘야 되는데 프리퀀시 캡이 굉장히 작으면요 오직 하이 프리퀀시만 잘 통과해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그때 비로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프리퀀시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에 있는 트랜지스터 캡들을 다 고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랜지스터 캡 뭐 있었어요? 네 가지 CDB, CSB, 그 다음 CGS, CGD 있었죠. 얘네들을 여러분 저 밑에 알파벳만 보도 어디랑 어디 사이 캡인지 아시겠죠? 그걸 고려해 주는 게 본격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진짜 높은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얘가 개인에 또 영향을 미쳐서 개인이 깎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에서 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프리퀀시는 우리가 이제 폴이 이제 아마 나타날 건데요. 왜 폴이 나타난다는 걸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 VB 있잖아요. 요거를 AC 그라운드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죠? 얘는 여러분 라지 시그널 단계에서 딱 꽉꽉 잡고 있어서 절대 AC 레벨에서 스몰 시그널에 따라서 바뀌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 그라운드로 놓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얘도 그라운드로 놔보세요. 그럼 얘네들 캡 합칠 수 있고 또 얘네들 캡 합칠 수 있죠. 그럼 Vout 입장에서는 RC 패럴럴리 연결됐고, 요 X노드 입장에서도 R하고 C가 이런 순서로 연결됐잖아요. 여기서 RC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요, RC가 패럴럴리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교수님, 이거는 그라운드 맞는데 얘도 그라운드예요? 얘 그라운드죠. AC 그라운드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요 RD랑 얘는 CDB 더하기 CGD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요, R previous도 있지만 저항이 어디도 있어요? 요 위쪽으로도 있죠. 요 위쪽으로도 저항이 보입니다. 요 위쪽으로 보이는 저항 얼마? R 1/GM.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요, 얘도 여러분 폴이에요, 폴. 그래서 이 폴은 여러분 뭐랑 뭐? R이랑 1/GM이 패럴럴리 연결된 것과 누구랑 곱? C의 곱이에요. 근데 여기 C가 SB 더하기 CG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노드에서 생기는 폴 하나 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아웃풋 노드에서 생기는 폴 뭐? RD랑 CDB 더하기 CGD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CGS나 CGD 할 때 어땠어요? CGS랑 CGD 할 때 얘를 그라운드로 뺄 수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널리시스가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양쪽이 둘 다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러 이펙트, 밀러 어프록시메이션 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내가 여기 CGD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가 이거 올라가려고 하면 얘가 바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캡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럼 이 캡이 엄청 크게 보이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인풋 단으로 캡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인풋 단으로 캡이 커? 인풋 캡이 커? 그러면 여러분 인풋 캡이 크면요, 여기서 얘 인풋 캡은 폴로 동작하잖아요. 인풋 캡이 크다는 건 폴이 크다는 거고, 폴이 작다는 거죠. 왜냐면 폴은 RC분의 1이니까 얘가 크면 폴이 작다는 거고, 그럼 폴이 작다는 거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안쪽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밴드위스가 작아지는 것, 즉 더 좁은 프리퀀시에서만 동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가뜩이나 캡 달려있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데 어떻게 돼요? 폴을 더 작게 하는데, 이게 지금 밀러 이펙트 때문에 이게 개인 좀만 크면 엄청나게 캡이 크게 보여서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팍팍 깎이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밴드위스를 엄청나게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는 어때요? 그런 문제 없어요. 밀러 이펙트에 의해서 이 캡을 키운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뭐예요? 굉장히 정직하게 CSB랑 CGS만 보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저항은 어때요? 굉장히 작죠. 여러분 R 프리비어스도 작을 수도 있지만 1/GM은 진짜 작은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작고 얘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굉장히 넓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프리퀀시는 여러분, 이 프리퀀시는 굉장히 작을 수 있어서 사실 얘는 우리가 스피드 바틀렉, 스피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홀이 저 멀리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작다는 거는 이 오메가 도메인에서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폴이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의 관심 프리퀀시는 대부분 이쪽에 있는데, 얘가 스피드 바틀렉으로 해서 얘가 장애물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X노드는 사실상 장애물이 안 돼요. 문제는 사실 여러분 요 아웃풋 노드에서 생기는 이 캡인데, 이 캡이 여러분 RD나 CDB, CGD 그리고 이쪽에 생기는 다음 단의 로드까지 합치면 얘가 꽤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RD는 또 크게 잡잖아요. 그래서 RD, GMRD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게 지금 프리퀀시를 아마 결정하는,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해서 스피드 바틀렉으로 동작하는 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밀러 이펙트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저 인풋 폴 있죠? X폴. 요거는 스피드 바틀렉으로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스피드 바틀렉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이거 커먼 게이트고, 자, 폴 한번 계산해봐. 이 소리죠. 그리고 이거 없다고 하고. 자, 그럼 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 노드에서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얘는 이제 이 회로는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 바틀렉이 있어요? 없죠.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 롤 오프가 생겨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타입이냐고요? 아니죠. 여기 커플링 캡이 없잖아요, 지금. 커플링 캡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요 폴을 결정하라는 거네. 만약에 폴이 두 개면 이렇게 두 번 꺾이겠죠.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겠죠. 일반적으로 두 번 폴이 다르면 이렇게 생겼고, 폴이 두 개가 여러분 같은 폴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폴이 두 개 겹치면. 그리고 이게 40dB로 한 번에 꺾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어쨌든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 롤오프가 있는 서킷은 아니니까 얘를 이제 굉장히 트랜지스터 캡 때문에 생기는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폴 그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이렇게 게인을 깎아먹는 캡 때문에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이 트랜지스터의 4개 캡 살려줘야 되죠. 자 요거는 C, SB,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 고려 안 해주셔도 되죠. 양쪽 다 그라운드니까 그쵸? 이쪽도 그라운드 이쪽도 그라운드 정확히 말하면 AC 그라운드. 자 그 다음 얘는 C 게이트 to 소스 그쵸? C 게이트 to 소스니까 CGS인데 게이트 to 소스인데 게이트 to 소스인데 소스가 여러분 원래 이쪽으로 생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라운드로 뺀 이유는 게이트 to 소스인데 CGS2인데 왜 이쪽 그라운드로 빼요? 아 여기가 AC 그라운드니까 그쵸? 그리고 또 뭐도 있어? CGDB는 똑같죠? CGDB는 드레인 투 바디인데 둘 다 저쪽 드레인은 여기서 출발하고 바디가 그라운드 AC 그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쓰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놈의 바디는요 여러분 그라운드로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또 있나? 아 이쪽에 드레인 투 바디 그쵸? 그래서 뭐예요? 그놈은 CDB1 얘도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이 노드에서 일로 가는 그라운드 이쪽으로 가는 캡의 한 종류죠.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GD인데 GD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GD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라운드 이 노드에서부터 그라운드니까 얘도 여기다가 CGD1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캡이 저렇게 4개나 여기 한 뭉탱이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요? 아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요? CSB 그쵸? 1 더하기 어떻게 돼요? CGS1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놈은 다 나타나고요. 여기서 2개 있는데 3개 하나 뭐 고려 안 했어? CGD도 있는데 CGD2 CGD2는 어디 있어요? CGD2가 어딘데? 게이트 투 드레인인데 얘네들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고려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요 피겨 7번에서 이거 슬라이드 7번에서 여기 RS 있었던 걸 제가 날려버렸잖아요. 하이 프리퀀시에서. 왜 그래요? 여기 여러분 CSB 있잖아요. CSB가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서. 그럼 이 CSB가 연결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요 S노드에서 RS랑 CSB가 서로 패럴럴리 연결된 거고 그쵸?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RS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이 프리퀀시에서? 안 보이죠. 이쪽으로 다 전류를 뺏어가죠. 그쵸? 우리 디젠에서 얘가 바이패스 캠 역할을 CSB가 RS 들어갈 전류를 얘가 다 뺏어가는 역할을 해서 이쪽에 RS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RS를 CSB로 대체한 거 요것도 좀 참고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얘도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제가 생각나서 돌아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다기보다 그냥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PX랑 PY 2개 폴이 생기겠죠. 이거 폴 어떻게 돼요? RS랑 여기서 생기는 폴. 자 RS랑 누구? 1/GM1 있죠. 걔랑 요거 2개 곱한 다음에 그쵸? 분의 1 해주시면 되죠. 다음 Y에서 생기는 거 혹은 아웃풋에서 생기는 건요. 자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 얼마?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 얼마예요?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 여러분 뭐예요? RO2랑 원래는 RO2였는데 이쪽으로 이거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1/GM2만 보이는 거 아시죠? 이건 여러분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면 스몰 시그널로 다시 그려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바라보는 저항 1/GM2고 이쪽으로 원래 RO1이 보여야 되는데 RO1은 안 보이죠. 지금 채널렉스 모듈레이션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1/GM2 곱하기 캡은 어떻게 돼요? 싹 써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거 2개가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 이렇게 돼 있을 때 RS가 200ohm이고요. 그 다음에 CGS, CGD, CDB 이렇게 똑같고 여러분 CDB랑 CSB가 이퀄이라고 가정하세요. 왜 그렇죠? 커먼 소스 혹은 여러분 오픈 이거 모스펫 있잖아요. 모스펫 생긴 거 보면 소스랑 드레인이랑 이렇게 이제 시메트리컬하게 생겨서 CS랑 CD가 서로 이제 시메트리컬하다고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상 디지털 서킷에서는 저게 시메트리컬한 모스펫 종종 쓰고 많이 쓰고 아날로그 회로에서도 시메트리컬한 모스펫 많이 써요. 시메트리컬하다는 건 뭐예요? 소스랑 드레인이랑 서로 시메트리컬한 모스펫 많이 쓰는데 종종 여러분 아날로그 회로 좀 특화해갖고 소스랑 드레인이 특히 여러분 RF 쪽에서 여기 소스랑 드레인을 서로 어시메트리컬하게 해서 성능을 개선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CSB랑 CDB가 완벽하게 항상 같지는 않고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서킷을 설계하려고 할 때 교수님이 소스랑 드레인이랑 시메트리컬하다고 했으니까 소스랑 드레인이랑 바꿔서 연결해도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스랑 드레인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팔로우해서 소스 드레인 쪽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CDB랑 CSB가 이퀄이라고 어슘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GM은 이렇고 람다는 이렇고 RL은 EK. 그래서 여기 EK. 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인풋 쪽에서 먼저 폴 하나 있다 그랬죠. 이쪽에서 생기는 폴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인풋 쪽에서 생기는 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아까 했잖아. 여기로 보이는 저항이랑 일로 보이는 저항이랑 서로 패럴럴하게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보이는 저항, 여기서 보이는 캡 있지. CSB. 여기 CSB 있죠. 더하기 얼마예요? C 뭐가 보여요 여기? 이거 보이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래서 C G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맞죠? 아니 교수님 프리퀀시 리스폰스 구하는 게 폴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폴만 아시면 프리퀀시 리스폰스 거기서 20dB 깎이는 걸로 해서 그림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 굉장히 DC 게인도 여러분 구하실 수 있고, DC 게인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구하시면 되죠. RS 더하기 1/GM 해갖고 RL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서 게인이 여기서 한번 깎이고 또 어떻게 돼요? 이 아웃풋 쪽에서 한번 깎이고, 자 아웃풋 쪽의 폴은 어떻게 돼요? RL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야? C 누구? 이쪽으로 CGD 그쵸? 그리고 누구? 끝 아니에요? 맞죠? 아니죠? CGD, CDB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캡이 굉장히 밀러 이펙트가 없으니까 사실상 작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어떤 헤르츠로 나오는지 보고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얘는 5.31GHz라서 여러분 보통 우리 관심력의 프리퀀시보다 많이 크죠. 그래서 스피드 바틀렉 안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얘기예요. 얘는 여러분 440MHz 정도 나오는데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로 프리퀀시 게인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뭐 계산하면 5.7이래요. 그래서 5.7이고 사실 요거 없을 때보다 많이 작은데요. 그래서 그거고요. 여기 이 5.7에서 출발해서 요걸 이제 바꾸면 15dB 정도 되고요. 15dB 되고요. 15dB에서 출발해서 440MHz에서 뭐 한 마이너스 3dB 정도 깎이는 거죠. 그거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팔로워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